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 정치 방송의 핵심 내용을 쫙 한번 뽑아볼 건데요. 완전 중립적인 시각에서, 하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뉴스들 사이에서 진짜 알맹이만 쏙쏙 골라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4가지 핵심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두 번째는 확 달라진 중동 외교 정책, 세 번째는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핫했던 정치권 기자회견 논란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이었죠. 방송 패널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행사에 아주 교묘한 정치적, 역사적 조롱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한 사은 행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거센 반발을 불렀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방송이 지적한 구체적인 숫자와 상징들인데요. 이게 진짜 우연치고는 너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첫째, 행사 시작일이 하필이면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텀블러 용량이 정확히 503ml였거든요. 패널들은 이게 과거 특정 정치인의 수감 번호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디자인된 시계탑이 하필 7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극우 커뮤니티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할 때 쓰는 은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이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은 말 그대로 극명하게 반으로 쫙 갈렸습니다. 진보 진영 쪽에서는 5.18 특별법 위반을 언급하면서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강하게 촉구했죠. 근데 반대로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걸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자들하고 같이 일부러 그 브랜드 샌드위치랑 커피를 사 먹는 이른바 구매운동으로 맞불을 놨거든요. 진짜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완벽한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버린 셈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섹션, 중동 외교 정책의 병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2026년 정부는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중동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방송 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중동이라는 화약고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외교 관행에서 확 벗어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새로운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외교 스탠스는 이 두 가지 결정적 장면을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에서는 억류됐던 HMM 유조선 문제를 이란과 직접 협상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아주 쏠쏠한 실리를 챙겼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가자 지구로 향하던 구호 활동가 같은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영해 침범도 아닌데 불법 납포를 했다면서 유례 없을 정도로 강경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마찰을 아예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방송에서 특히 강조된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의 제일 사명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현재 정부의 확 달라진 스탠스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소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처럼 전통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던 국제적 압력이나 관행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외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패널들은 이걸 두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형 외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로 다시 눈을 돌려보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논쟁입니다. 0.6%.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경제적 파장이 체감이 되시나요? 방송 패널들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가 GDP가 무려 0.6%포인트나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뼈대가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널들은 이번 파업의 성격이 우리가 흔히 알던 과거의 투쟁 방식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노조가 열악한 환경 개선이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처럼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썼다면요. 지금 주축이 된 이른바 MG 노조의 요구사항은 대규모 성과급과 영업이익 분배에 확실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에서조차 대규모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가장 뜨거운 사회적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이런 상황을 두고 대통령은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표현을 써가며 노조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요, 평소 노동계에 우호적이었던 진보 매체들조차 이번 파업에는 갸우뚱하며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파업의 등을 쫙 돌리고 있거든요. 여론의 지형 자체가 예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네요. 정치권 기자회견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공개석상에서 유독 딱 한 명, 허재연 기자의 질문 기회만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서 이게 단순한 언론 통제나 취재 자유의 침해 수준이 아니라 정치인 본인에게 쏟아질 불편한 과거의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아주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죠. 그럼 도대체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뼈아팠던 걸까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과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내부 검찰국장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검찰 특수부를 엄청나게 키워놨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결정이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막강한 정치검찰 시대를 열어준 가장 큰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패널들은 검찰 개혁을 최우선으로 외치는 정치인이 정작 본인이 과거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줬던 그 치명적인 실책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명 없이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밀한 상징이 숨겨져 있다는 마케팅 논란부터 자국민 보호를 앞세운 거침없는 중동 외교, 국가 경제를 뒤흔들 대기업 파업, 그리고 국회 한복판에서 타진 불편한 기자회견까지 4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기업의 도덕성, 국가의 주권, 노동계의 새로운 욕망, 그리고 정치인의 과거 책임론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4가지 이슈들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며 대한민국 사회에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던져드린 이 질문들 방송 끝나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꿰뚫는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